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이론 연구실 석사과정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LLM Assist Code Cleaning for Training Accurate Code Generator입니다. 이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4에 억습된 논문이고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논문을 냈습니다. 네, 목차이고요. 어, 이 논문의 태스크는 Natural Language to Code Generation인데요. 그동안 이전 연구들은 트레이닝 셋의 양과 펑셔널 커렉트네스에 집중하는 한편 스타일적인 요소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웍에서는 스타일적 요소를 고려해서 데이터 클리닝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자들은 코드를 좀 더 스트럭처하고 리더블하게 만들면 코드 제너레이션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클리닝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클리닝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변수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는 모듈화를 진행하고, 세 번째는 자연어 기반 플랜 주석을 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문에서 말한 코드 클리닝 파이프라인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변수를 리네이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네이밍 된 코드를 가지고 모듈러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듈라이즈드 코드를 가지고 플래닝 커멘트를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스텝부터 설명을 드리면 variable renaming 단계에서는 좀 더 문맥적으로 관련 있는 변수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를 사용했던 변수 대신에 전체 코드와 관련이 있는 루트 U 그리고 루트 V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래프 등으로 또 변수를 변경을 합니다. 이거는 리네이밍의 제어샷 프롬프트인데요. 먼저 퀘스천과 앤서를 제공을 하는데 퀘스천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 앤서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인스트럭션에는 좀 더 디스크립티브하고 미닝풀하고 컨시스턴트한 베리어블을 작성하되 오리지널 시멘틱스를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모듈라이제이션입니다. 코드를 모듈화하는 건데 오리지널 코드를 스몰 서브 펑션으로 나눕니다. 모듈러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두 단계의 프롬프트를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모듈러하게 만들고 미닝풀한 헬퍼 펑션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 서브 펑션의 길이가 20을 넘으면 두 번째 프롬프트를 수행을 합니다. long and complex 펑션을 좀 더 작고 의미 있는 헬퍼 펑션으로 분해하라고 합니다. 플랜 어노테이션에서는 LLM을 순서대로 플랜을 기입합니다. LLM으로 순서대로 플랜을 기입합니다. 인라인 커멘트를 줄 단위로 만들어서 넣어주는데 의미 있는 펑션 단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플랜 어노테이션의 프롬프트인데 이걸 보시면 각 펑션별로 4줄 이내에 각 펑션을 요약하는 말을 적으라고 하고 있고 디스크립티브하고 헬프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라클 이퀴벌런스 체커로 제너레이티드 된 코드가 오리지널 코드와 컨시스턴트한지를 검증을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테스트 케이스로 펑셔널 이퀴벌런스를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다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총 5회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앱스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만 개의 문제가 있고 트레인 테스트로 스플릿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대회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세 가지 서브셋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코드폴스, 코드체프, 앱코더라는 프로그래밍 웹사이트에 나온 데이터셋만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코드 컨테스트입니다. 트레이닝 셋에서는 13,328개의 문제를,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는 165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파이썬 솔루션을 가진 트레이닝 스플릿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공된 테스트 사례를 만족하는 파이썬 솔루션이 포함된 것만 사용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셋 내에서는 100개 이상의 솔루션을, 한 문제당 100개 이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문제당 25개의 솔루션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테스트 K는 생성된 K개의 솔루션을 랜덤으로 뽑았을 때 이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선 랜덤한 K개의 솔루션을 뽑고 K개의 솔루션으로 테스트 케이스 통과 비율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오리지널은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rename은 기본 데이터에서 변수를 리네이밍한 상태의 데이터이고, 디모듈러는 리네이밍한 데이터를 모듈러라이제이션한 데이터이고, 그리고 디플래닝은 디모듈러에서 플랜 어노테이션을 한 데이터입니다. 이처럼 제너레이트한 코드를 그 후에도 계속 가져가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실험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표에 없는 dDistil이라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비교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고 GPT 3.5 터보에게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솔루션을 제너레이션 하도록 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은 다 공통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한 데이터만 제너레이션 결과만 선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입증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력과 그 연구의 방법론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앱스 데이터셋에서 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 크게 뭐 인컨텍스트 러닝과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음, 앱스 데이터셋의 결과인데요. 디오리지널과 디모듈러 같은 모듈러는 이제 같은 문제에서 두 개의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각각 인컨텍스트 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코드라마 7빌리언 모델이고 이 둘의 성능 차이를 봤을 때 패셋 1에서 17.5였고 이는 약 23% 증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앱스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는 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보다 더 많은 증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패스 N에서 보면 패스앳 1에서 보면 23%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코드 컨테스트 데이터로 실험을 했을 때 결과인데요. 패스 앱 10, 패스 앱 100에서 2.1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대략 29%의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러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논문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별다른 다른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드 컨테스트를 파인 튜닝 했을 때는 1.9의 증감이 있었고 이거는 30%의 증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랜 어노테이션의 효과를 봤을 때는 디모듈러와 비교를 해서 미미한 증가나 아예 증감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을 테스트 코드를 통과한 그 플랜 어노테이션 결과만 쓰기는 했지만 그 자연어 플랜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 제대로 생성된 플래닝 데이터만 추린 저 DGT 플랜을 가지고 실험을 다시 했을 때는 성능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오리지널 코드를 모듈러 코드로 정확하게 잘 변화를 한다는 예시이고요. 모듈라이즈 솔루션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스텝들을 식별하고 좀 더 리더블한 코드를 잘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특별히 이 논문의 장점이라고 평가받는 실험인데 15%의 디모듈러로 학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변환된 그 모듈라이즈드 된 코드로 15% 학습했을 때가 100% 오리지널 데이터로 파인 튜닝 했을 때보다 훨씬 패스 원, 아, 아, 훨씬은 아니고 패스 원 제너레이션 성능이 좀 더 필적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좋으면 좀 더 적은 양의 학습해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다음은 디스틸레이션과 그 트랜스포메이션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인데요. 혹시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GPT 3.5 터보에게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솔루션을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다른 데이터셋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한 데이터만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결과를 봤을 때 디모듈러 데이터로 코드라마를 파인 튜닝 했을 때가 디스틸 데이터로 파인 튜닝 했을 때보다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입증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력과 비교를 했을 때도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3.5 대신에 GPT-4를 사용해서 바꿔서 클린 데이터셋을 생성해 봤을 때는 성능이 좀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인데요. 스타일적 요소가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주고 또 LLM을 사용해서 데이터 클리닝 파이프라인을 제시했다는 A가 있고요. 또 모듈라이제이션이 제너레이션 성능에 기여를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는 데이터 생성하는데 GPT 3.5와 같은 독점 모델을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저자들은 뭐 다른 오픈소스 모델을 써서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오라클 체커로 오리지널 코드와 컨시스턴트 한지를 체크를 하는 식으로 해서 클리닉 데이터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학습해서 더 똑똑해진 모델로 만들고 또 이를 반복해 나가는 셀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논문의 오픈 리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장점으로는 이런 코드 데이터 품질을 코드 콜포라를 수정해서 코드 데이터 품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깔끔한 아이디어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뭐 MBPP나 휴먼 에발이 아니라 챌린징 프로그램 심티스 벤치마크인 앱스나 코드 컨테스트에 대한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아까 15% 실험과 같은 뭐 기존 데이터를 전부가 아닌 일부만 개선해도 좋은 성능을 낸다는 인사이트를 주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어펜딕스의 GPT-4로 뭐 점수를 레이팅해가지고 수정된 코드의 품질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이게 사람의 판단과 일치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코드 라마 7빌리언으로만 실험을 했는데 이게 다른 코드 LM에서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환된 코드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 유무에 따라서 효율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뷰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해본 그리고 저자들이 말한 퓨처 스터디는요. 자연어 설명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자들이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셋업으로 진행해 보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 이퀴벌런스 체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꼭 있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변환된 코드의 기능적 정확성을 테스트 케이스 없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또 연구 주제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잘 고조화된 정도를 수치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클리닝 과정이 좀 복잡하고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셀프 리비전 하는 연구들이 많던데 이를 적용해보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 그 코드 클리닝 아까 그 전체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네네. 그림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다음 분부터 조금 좀 천천히 예,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변수를 바꾸는 단계이고요. 이게 지금 오리지널 코드에서는 A, B나 D 같은 그냥 아무런 이 코드와 관련이 없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꿔진 코드에서는 이 코드의 맥락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 변경을 하고 있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한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퀘스천과 앤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퀘스천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 앤서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에는 좀 더 디스크립티브하고 미닝풀하고 컨시스턴트한 베리어블을 작성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을 설명을 드리면 모듈화를 진행을 합니다. 모듈화를 하는데 오리지널 코드를 스몰 서브 펑션들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라이제이션에서는 두 단계로 프롬프트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일단 모듈러하게 만들고 또 미닝풀하고 헬퍼 펑션들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만약 서브 펑션의 길이가 20을 넘는 게 있으면 뭐 그 다시 좀 더 작고 의미 있는 헬퍼 펑션으로 분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어노테이션에서는 LLM이 함수별로 플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메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실행 순서대로 그 각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줄 이내로 작성해 달라는 프롬프트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베리어블 리네이밍 하는 거랑 플래닝 같은 경우는 그 모듈러라이제이션 이후에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전혀 기여를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베리어블 모듈라이제이션은 미미한 성능 증가가 있었고 또 플랜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플랜이 잘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 어, 성능이 떨어졌지만 이게 사람이 다시 검토를 해서 잘 생성된 것들로만 파인 튜닝을 했을 때는 성능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코드를 생성할 네. 때도 일단은 플랜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시킨 건가요? 아니요, 순서는 변수를 먼저 바꾸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듈화를 하고 또 플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오리지널 코드는 그냥 오리지널 코드이고, 모듈러는 이제 리네이밍을 진행한 다음에 그 데이터로 또 모듈라이제이션을 진행한 코드고요. 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듈라이제이션을 진행한 코드로 또 플래닝을 생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아, 예, 제가 여쭤봤던 거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코드 생성 태스크인데 그 모델에 입력으로 주는 게 저 플랜까지 같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플랜을 생성하는 플랜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아, 처음에 그 클리닝을 하는 단계에서 프롬프트에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바꿔라 라는 인스트럭션만을 제공하고요. 플랜 어노테이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 플래닝 파인 튜닝 할 때는 그러면은 플랜은 주지 않고 그럼 저 플래닝 가지고 파인 튜닝된 모델 같은 경우는 문제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랑 그 입출력 예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일단 먼저 플랜을 위해 주석처럼 생성을 하고 그 플랜을 기반으로 코드 생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디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데이터와 다르게 이미 주석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석을 포함한다는 게 그 코드 자체에 주석이 입력된 상태여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 아까 논문의 그림 1번 보면은 저 플랜 어노테이션은 전체적으로 다 주석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1번 그림 1번에 저 플래닝 이걸 커멘트를 보면은 제가 이해한 거는 그래서 저 플래닝 커멘트가 코드 앞에 쭉 나오고 저걸 만든 다음에 먼저 이제 뒤에 코드 생성하도록 파인 튜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진행한 다음에 코드 생성은 네, 이 각각의 코드 클리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 플래닝 스텝이 도움이 되는데 저걸 파인 튜닝 할 때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하면은 성능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제대로 된 플랜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성능 향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코드 그 생성은 아니고 코드 리페어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챗 GPT한테 그 이 코드를 준 다음에 그 베리어블을 좀 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디스크립티브하고 이제 미닝풀하게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베리어블 이름을 다 교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코드 픽스를 하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별로 성능 향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의미하게. 그래서 이게 근데 과거에 막 LSTM이나 이런 레벨에서 연구할 때는 성능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코드 람마 정도 레벨에 오면은 코드 그 베리어블 네임에 대한 바이어스가 별로 없는 건지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코드 람마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채팅에 모듈화를 위해서 아예 코드를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작성하라고 프롬프팅을 하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여러 시도를 저자들이 시도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란 게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들리시나요? 네, 아, 네, 그 그림 예시를 본 것처럼 여러 함수 단위로 되게 나눠가지고 변경이 된 거잖아요. 모듈라이제이션을 거치고 나니까.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유의미한 기능 단위를 가지는 함수들을 다 정의를 해서 그 함수를 선언을 쫙 하고 기능이 수행이 되는 것도 선언한 함수를 호출호출하면서 진행이 되게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어서 이런 음, 방식으로 아예 프롬프트를 줬을 때 더 모듈화를 잘 하지 않을까, LLM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를 해봤는지를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 시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프롬프팅을 해봐도, 한번 해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고 교수님이 질문 주신, 코멘트 주신 사항 관련해가지고 코드 리페어는 오히려 이런 식의 그 코드 클리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오히려 코드 요약이나 코드 QA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서브 태스크에 따라서 런 식의 코드 클리닝이 잘 되는 거, 또 그렇지 않는 거 아마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리네이밍 잘한다고 치면 서머리는 되게 잘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저 플래닝 코멘트 생성하는 것도 저렇게 해주면 서머리를 좀 더 딥하게 혹은 뭐 하이어라키컬하게 1-1, 1-1 그런 식으로 보여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뽑아줄 것 같거든요. 그게 없을 때보다. 그래서 약간 좀 그 서브 태스크에 따라서 잘 동작하는 거, 잘 동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해봤으면 지금 이제 정인 학생한테 좀 더 그런 것도 주문하고 있긴 한데 7빌리언인데 또그 파라메터 수가 작으면 이게 효과가 더 좋은지 혹은 크면 더 효과가 좋은지 뭐 상식적으로 파라메터 수가 좀 더 작을 때 효과가 더 도드라진다. 뭐 그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게 좀 더 퓨처워크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 아닐까 싶습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지금 코드 이 생성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성능도 보면은 되게 지금도 낮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조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코드가 주어지면 이거를 고쳐주는 거 이거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부터 접근해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베리어블 네임이 뭐 더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테스트 케이스를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이거를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도 지금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저기 발표해 주시는 분은 코드 생성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뭐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아직 그 제너레이션 연구를 해보고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테스트 케이스가 음, 생성된 제너레이션 된 그 코드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좀 되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연구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건 혹시 프롬프트에 같이 그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하는 부분 말씀하신 걸까요? 네, 뭐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은 일단 초기 생성을 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실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만약에 정답이랑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걸 피드백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리파인먼트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페어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 신세시스랑 같이 엮어서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그 테스트 케이스 관련된 슬라이드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아, 문제 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케이스 예시를 더 주면은 예를 들어 더 성능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음, 네, 테스트 케이스 활용해서 연구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연구들이 있는지 찾아봤을 때도 테스트 케이스 활용해서 좀 더 정확도 높이고자 하던 연구들도 나와 있었고요. 2024년 아카이브에 있는 연구들이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저기 세미나 끝나고 논문 링크 한 번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아, 네.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이메일에 있었어요. 링크. 아, 메일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고 교수님, 이 그림에 보면, 다른 학생분들 지금 빨리 나가셔야 돼. 여기 보면은, 이거 지금 플래닝 코멘트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해볼 만한 게, 코드에서 왜 저희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 할 때 ICPC 스타일의 그 특정 그 문제 디스크립션 부분이 지금 이 truncated problem statement 이 그림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자동 생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플래닝까지 거쳐서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코드에서 문제 디스크립션을 뽑아주는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코드가 어떤 문제를 푸는 코드인지를 역으로요. 아니, 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코드 주고 이걸로 문제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그것도 쓰임새도 있고 재밌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제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 논문을 되게 재밌게 저희가 봤던 게, 결국은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결국 LLM 써가지고 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코드 클리닝 관점에서 뭐 코드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테스트 케이스를 아예 만들라고 테스트 케이스도 몇 개 줘라고 프롬프트를 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렇게 디스크립션 있을 때 테스트 케이스를 포멀 그래머를 사용해서 만드는 연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기 연세대학 계산이론 연구실에 성시철 학생이랑 저 연구실 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지금 막혀 있어서 혹시 뭔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거나 그쪽으로 연구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이게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저기 그래서 성대 그 차수영 교수님 연구실에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테스트 케이스 관련해 사용해가지고 그 코드 커버리지 계산하고 커버리지 기반으로 APR 하는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랑 코드에 대해서도 그런 게 이제 적용이 가능할지 혹시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뭐 지금 아니어도 좋으니까 발표 끝나고 혹시 좀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거기 막혀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저기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발표 좋은 재밌는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예, 근데 잠시만요. 아, 예, 아마 기말고사 일정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다음 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